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산 아카데미 회원이자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연정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스마트 포럼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목이 어르신의 식사 관리입니다. 근데 식사 관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양적인 이렇게 밸런스 있는 식사에 대한 얘기지만 아마도 오늘 강의 들으시면 좀 다른 의미의 식사 관리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쉽고 삼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영양만이 아니라 입으로 넣어서의 관리. 그래서 쉽고 삼킴의 이해와 그리고 그 음식마다 가지고 있는 물성이 있습니다.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아니면 입안에서 붙는다거나 하는 그런 물성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식사의 형태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 면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제가 5가지의 그 소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어르신, 고령자, 노인, 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고령자라는 표현으로 고령자의 정의와 우리가 지금 세계가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고령화 현상, 또 그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쉽고 삼킴의 정의와 또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쉽고 이런 것들의 중요성도 얘기하면서 또 그 씹는 것에 대해서 음식의 그 물성에 맞춰서 단계별 식사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의 대응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기능들을 단순하게 약이나 치료만이 아니라 이런 진단 후에 여러분들 훈련, 운동과 함께 하면 더욱더 효과가 클 거라는 의미에서 5가지의 주제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의 정의, 고령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네, 나이가 든다. 연령에 따라서 우리는 나이가 듦에 있어서 고령화가 되어서 변해지는 행복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단순하게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부부가 행복한 모습도 있고 또 혼자 외로이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이제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지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행복의 지수가 각각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노인이라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제 찾아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나 이 영어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노인은 이제 평균 수명에 따라서 마지막 과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과정이 같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과정이라고 하여도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세계에서 정의 내리는 고령자란 이 고령화 사회의 정의는 무엇일까 한번 보면 계속 세계 인구는 급속하다, 뭐 고령화가 증가된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고령화로 가는 고령 사회로 가는 고령화 사회를 7% 이상, 결국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는 14%,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인 사회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나타나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의 인구 비율도 많아지지만 그만큼의 다양한 어르신들이 이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 일본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1998년도에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가 딱 지금 현재의 한국과 비슷한 15%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일본은 30%를 넘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미 제가 2007년도에 있었을 때 20%가 넘어서 이 시기에 모든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쯤에 많은 한국의 그 연구단체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와서 먼저 연구를 하겠다 왔지만 결국은 지금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만이 가능한 의미에서 지금 한국은 일본보다 2배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무엇이 문제냐?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이 변화되는 신체적 변화도 있고 연령에 따라서 이 사회적인 면에서 단독 세대라는 것은 독거노인, 이 단독 세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된 이후에 급격히 스스로가 자립할 레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적으로는 우리가 수명 중에서 한 10% 정도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반적으로 생활에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독거노인의 문제, 단독 세대에서는 아직은 처음에는 모르다가 75세 이후에 급격히 떨어진다. 그 부분이 70%. 그리고 빨리 질병이 와서 많은 합병증과 증상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65세 이상 일어나다가 급격히 75세부터는 똑같이 아주 스스로는 자립할 수 없는 신체적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런 신체적 변화를 어떻게 나눌까? 여러분들, 이 나이가 들면 건강한 어르신도 있지만 노화에 따라서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간호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비교할 때 이 건강한 분과 신체 장애가 필요한 사람, 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노약이라는 그 frailty라는 의미가 노약, 쇠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이 노약 부분에 어르신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케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질병이 노화에 의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순환기계 변화, 소화기계 변화, 면역기계 변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쉽고 삼킴의 기능은 소화기계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많은 질병의 증가 중에 변화에서 연화 기능의 부분을 좀 집중해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예방하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 막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너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진이 있습니다. 보셔도 느끼시겠죠? 왼쪽 사진. 저희 한국의 음식의 문화가 어떠죠? 예. 이렇게. 제가 일본과 한국의 좀 차이를 느끼면 일본에서는 음식을 드실 때 부드럽다. 그게 맛있다 이퀄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뭔가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문화여서일까요? 대화를 좋아하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씹는 문화를 좋아하는데 뭔가 고기는 뜯어야 돼. 갈비, 닭다리 이런 문화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신체에서 뭔가 골절이 걸리거나 생기거나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식사가 이런 형태입니다. 네. 이 식사를 보고 내가 왼쪽에 식사를 하시다가 오른쪽 식사를 하게 되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죠? 그러면 더욱더 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하루에 10%의 근육량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럼 2주 정도 입원하시면 그 후에 집에 오셔서 왼쪽에 식사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표를 많이 얘기합니다. 먹는 기능의 발달과 감퇴. 결국은 발달은 성장이고요. 우리가 노인이 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감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아이는 원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음식을 씹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능에서 발달을 통해서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데요. 감퇴에서는 성장은 같이 올라가지만 어르신이 돼서 이제 퇴화하는 게 감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식사를 하고 생을 맞이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서 식사하는 분 있고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뭐 뇌졸중이거나 치매 이러실 경우는 아예 음식을 입으로써 영양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먹여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섭취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좀 메커니즘 속에서 저희가 그러면 이 쉽고 삼킴이란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연구하고 제가 결론적으로는 역시 잘 씹고 소화되고 맛있게 드시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한자와 영어 막 한국어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쉽고 삼킴에 대한 의미가 정의를 오늘 좀 말씀드리면
뭐 섭식이다, 음식을 먹는 일이다, 연하. 근데 저는 여기 연하라는 말을 오늘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연하라는 거는 연화는 이제 부드럽게 한다는 연하 말 그대로 제비연을 써서요. 입구자의 제비연. 우리가 어미새가 그 새끼 그 제비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을 보고 이 한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양만이 아니라 같은 시기의 서양도 이 swallow라는 거 삼키다라는 영어죠. 근데 제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에서는 이 제비의 먹는 모습, 꿀꺽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씹고 삼킴의 과정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5단계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데요. 음식을 딱 보시면 어떠시죠? 아이들은 처음 보면 내가 생소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지 입에 반응을 보고 변화가 되는데 이미 나이가 들거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많이 접하는 음식을 먹으면 이미 토마토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있으시죠? 각각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다고 느끼는 분들 안에 뭔가 토마토를 씹으면 육즙이 나올 거야 라는 음식의 형태를 느낍니다. 그게 선행기고요. 그 딱딱함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가 씹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타액인데요. 이 침이 섞이면서 침은 물과 다릅니다. 약간 끈적거리는 그 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좋은 식괴를 만듭니다. 볼루스라고 이 식괴를 형성해서 이 음식을 씹고 그 다음으로 이 식도에 넘어갈 때 무엇이 이동을 해주냐? 혀가 음식을 뒤로 넘깁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제 치매이시거나 뇌졸중이거나 이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 씹기는 씹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씹기만 하고 삼키는 기능이 안 돼요. 그거는 음식을 뒤로 넘기는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혀의 힘이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식기를 꿀꺽하고 인두에 식도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누워서도 음식을 드실 수 있죠.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식도라는 것은 자연히 위에서 넣으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 재밌는 것이 식도의 진동으로 음식물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목에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5단계의 음식이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 여러분들 오늘 구강 구조 이렇게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마스크를 하는데 음식을 드실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우리가 구강은 2가지의 인두와 후두가 있어서 식사를 하는 통로가 있고 공기로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음식물은 뒤로 넘어가는 거고 숨을 쉴 때는 이 부분 후두덮개라는 이 뚜껑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숨 쉬는 이 부분이 닫혀지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은 이 부분이 빨리빨리 닫혀집니다. 그래서 숨을 쉬면서도 그 엄마의 모유를 먹습니다. 젖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하면서 이 인두 부분이 길어집니다. 이 길어진다는 의미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의 그림이 있는데 동물이 말을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인간이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인두 부분이 길어지면서 자음을 활용할 수 있고 모음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 덮는 시간이 늦춰지게 돼서 사례가 걸립니다. 인간과 동물에게 주어진 것이 말을 못하는 대신에 동물에게는 사례 걸림, 기침을 한다고 물을 마셨을 때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인두 부분이 길기 때문에 닫혀지는 시간이 전문적으로 한 0.75초 그 스피드로 문을 닫아지는데요. 음식을 가장 빨리 넘어가는 게 무엇일까요? 네, 많이 살에 걸리는 게 뭐죠? 물을 마실 때입니다. 물이랑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삼키는 상태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연화장애, 영어로서는 디스파지아는 이거 그리스어인데 이제 먹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앞서서 5단계의 그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번호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식도로 넘어가는데 이 후두덮개가 닫혀지기 전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기도로 넘어갑니다. 이럴 때는 사례만이 아니라 흡인성 폐렴이 걸리겠죠. 걸립니다. 그게 오연입니다. 잘못된 만남처럼 이
삼키는 연이 잘못되어서 연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음식물에 침투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역시 동영상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뉴트리 영상입니다만 왼쪽이 정상적으로 삼키는 모습을 이 VF라고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 모습인데 제가 예전에도 이 실험을 할 때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발륨을 먹고 이거를 꾹꾹 삼킵니다. 정상적으로 드시면 먹게 되면 식도로 안전하게 꿀꺽꿀꺽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액상이었고요. 이제 씹고 있습니다. 네, 음식물을 씹고 나서 여러분들 한꺼번에 삼킵니까? 한 몇 번 좀 담아줍니다. 이 인두 부분에 조금 잠깐 모아준 후에 꿀꺽하고 이 진동에 의해서 목에서 넘어갑니다. 안전하게. 네. 그런데 잘못 삼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음식물을 씹습니다. 지금 씹는 것도 힘들고 지금 이미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삼키는 여기 걸려 있는 듯하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력해서 꿀꺽하고 삼키려는데 자세히 보면 이 덩어리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음식이 오연이 잘못되어서 이 남아있는 부분이 앞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이것이 오연입니다. 이럴 때 다시 이 안에 있는 음식을 빼야 되죠. 근데 기침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래도 내뱉으려는 게 있는데 치매에 걸리거나 뇌졸중에 걸리거나 하면 뱉어내는 힘도 없습니다. 기억이 안 되니까 그럴 때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씹고 삼킴에 대한 것은 정말 이런 어려운 메커니즘을 떠나서 우리가 가볍게 지금에서도 벌써 일어난 증상입니다. 지금 물을 드실 때 기침을 하는 것은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직 내가 건강한 거예요. 폐로 넘어가지 않도록 뱉어내는 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뭐 음식을 먹는 3요소 퀄리티 오브 라이프 우리 뭐 큐어에 요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논문 쓸 때 삶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은 식생활은 영양을 섭취할 때 단순하게 영양만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식생활의 인생의 질을 높인다. 단지 영양만이 아닌 환경도 중요하다. 그중에서 음식은 물성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동양 성향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약식동원 똑같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고 약이 음식이고 음식이 약인데 씹을 수 없으면 인사돌 드시면 된다. 잇몸. 틀린 건 아니지만 뭐 임플란트 있다? 하지만 치아가 음식을 씹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이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실질적으로 씹지 않은 분과 씹는 분들의 이 영양 섭취를 보면 불균형해요. 거의 대부분 그냥 밥에 물에 말아 드시거나 고기 다른 걸 안 드세요. 우리가 밸런스 있는 영양 섭취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께서 근육에 키워주는 건 가슴살이고 뭐 드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안 되면 돼요. 제가 실질적으로 실험한 결과에서도 근육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이 더 많이 씹는데 근육의 양은 반이고 치매의 양도 반의 양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의 힘이 떨어지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 갈아서 준다거나 하면 좋겠다. 하지만 이 호주에서도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이 씹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른은 베이비 푸드를 원하지 않는다. 결국은 아이는 갈아서 주는 건 첫 식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어르신들 이미 다 맛있는 걸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 표는 제 소개도 하지만 제가 가장 좀 메인이 되는 논문들을 올렸습니다. 고기, 고령자, 고압 처리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음식의 물성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이렇게 해서 실험적으로 제가 한국 음식으로 3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씹을 수 있는 단계, 잇몸으로 으깰 수 있는 단계, 혀로 으깰 수 있는 단계. 지금 나는 다 씹을 수 있는 단계를 섭취할 수 있어. 다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미래에
식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3단계로 고려해서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문제점은 이렇게 딱딱한 것들은 문제가 있지만 이 혀로 으깰 수 있는 것은 끈적거리는 문제들, 입안에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도 되게 중요한데 참고로 여러분들께 이거를 좀 이 표가 중요한 표일 수도 있는데요. 살에 걸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물을 안 마셔야 되나요? 어느 정도의 점도를 맞춰주면 좋습니다. 아까 물은 떨어지기 쉽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탕수육의 소스들처럼 떨어지면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어주면 그렇게 마시면 먹게 되면 천천히 후두덕기가 닫혀주면 천천히 분산되지 않고 안전하게 넘어갑니다. 음식물을 다져 있는 것들도 위험합니다. 고구마나 카스테라 삶은 달걀 드실 때 목매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푸석거리고 목에 메인 건 수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뭔가 퍽퍽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이런 버터나 생크림 이런 것들을 같이 적셔서 드시게 되면 부드럽게 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사례에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사례 위험 아까 말한 연화장애 위험도 있는데 이 표를 한번 나중에 보시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계신 분들에게 제가 종이를 한번 드렸는데 저도 여기에 무언가 한 페이지 하나씩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두 가지 정도의 증상이 있다 하면은 연화장애라기보다 삼킴에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근데 많은 숫자가 나오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표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거 간단히 할 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단지 제가 이거를 많이 강의하면서 직접 하면 우리 한국인 분들은 경쟁심이 강해서 30초 동안 침을 꿀꺽 몇 번 할 수 있는지 3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기고 싶으셔서 5번, 6번 하시다가 힘드실 경우가 있는데 30초 동안에 머물러서 꿀꺽 꿀꺽 하는 2회 이하일 경우에만 살해 위험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한 6번, 7번 하셔가지고 참 힘들게 하셨는데 3회 이상만 하면 살해의 위험이 없다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이 테스트는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좀 입안이 건조하거나 하실 때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시게 되면은 안전하게 한 3회 이상이면 살해 위험이 없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꿀꺽꿀꺽 30초 동안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이 정도 되면 한번 꼭 해보시도록 하시죠. 저는 영양학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린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본에서는 아예 이 식품 섭취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고기를 많이 드셔야 된다 하지만 꼭 드셔야 되는 것들이 단백질, 비타민 B, N3계 지방산이랑 여러분들 오메가3네 생선 하루에 고등어 한 조각씩 60g 드시면 치매도 예방되고 건강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1년 동안 매일 고등어를 똑같은 식사하시고 60g씩 먹게 된 젊은 친구의 데이터가 10kg 다이어트가 됩니다. 실제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소들을 좀 고려하셔서 당연히 하는데 우리 함께 다이어트 할 때 식사 조절만 하나요? 운동도 하죠. 이 씹는 운동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근육 운동은 많이 뛰고 걷고 뭐 운동을 하는데 그게 대근육 운동이고요. 우리가 손을 잡고 하는 것들 소근육입니다. 씹고 삼킴은 미세근육 구강 운동으로 따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면 우리가 이런 연화 쪽은 리허빌리테이션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근육이 떨어질 때 이건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근육량은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훈련을 통해서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면 씹는 것도 가능해지고 뭐 씹어서 못 먹을 수도 있는 거는 형태나 이런 거 사고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강 운동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한데요. 저는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복식호흡, 단전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전호흡이란 결국은 가슴을 열고 이 목과 이 폐,
이 부분을 넓혀주는 부분이라 이것만 하셔도 식고 삼킴의 운동이 됩니다. 네. 그런데 참 과학적으로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 동경대 그 치재 치과 그 교수님께서 이 한 3년 동안 이 연구를 하셔서 논문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연하 기능에 가능한 운동을 1번과 2번을 한 후에 더욱더 근육의 그 기능이 높아졌다. 특히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들의 효과가 3배 높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별로 이렇게 큰 어려운 운동이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리고 10초간 멈추는 일을 하루에 원 세트에 5번만, 하루에 2번만 해주시면 충분히 이 근육량이 키워지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거는 꼭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젊은 친구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너무 하기 때문에 이 움츠려진 몸을 필 수 있는 운동입니다. 2번을 보면 오늘 같이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양손을 반대편에 이거 팔꿈치를 잡고 이렇게 잡은 후에 위로 올려서 처음에 저도 이거 안 올라가서 이렇게 올려서 10초간 멈춥니다. 이게 보기보다 되게 힘듭니다. 네, 이 5초간, 10초간 멈추고 이걸 5번, 하루에 3번 하면 그러면서 단전호흡처럼 큰 숨을 쉬면서 운동합니다. 이것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루에 뭐 1, 2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쉽고 삼킴, 우리가 근육의 운동까지 3가지 운동, 대근육, 소근육, 이 구강 운동까지 하시면 건강하게 음식까지 영양까지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 이 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제가 한 뭐 10번, 10회를 나누어서 하는 강의였습니다. 근데 처음 들으셔도 생소하지 않고 그래도 들었을 때 식구 삼킴이라 이런 메커니즘이 있고 또 중요하구나. 그리고 예방도 할 수 있겠네. 식사로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운동으로서도 우리가 이건 질병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늘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듯이 이 식구 삼킴의 운동과 함께 이 신경을 써 주시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은 식구 삼킴으로 우리의 그 식사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25분 정도로 강의를 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 나중에 질의응답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장성호 대표님을 모시고 복지유니온에 대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성호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회적 기업 복지유니온의 대표 장성호입니다. 저도 도산 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현정 박사님께서 어르신 식사와 관련된 또 그 삼킴, 저작 뭐 이런 분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그러한 그 어르신들이 식사를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또 식사를 통해서 노후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회사 대표 제품의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어르신 역량을 통한 건강한 사회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맞춤형 식사를 통한 노년기 인간 존엄성 유지, 고령 친화식품 산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노인 의료비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좀 비전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앞서도 좀 이야기가 됐는데요. 현재 그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뭐 812만 5천 명, 뭐 고령 사회로 이미 진nhập 하고 또 전체 노인 인구의 20% 이상이 앞서 이야기한 그 연하 장애 뭐를 앓고 있고 또 연하 장애는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노인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다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폐렴의 이유 중에 대다수가 흡인성 폐렴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고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식품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령친화 우수식품 인증제가 도입이 돼서 향후에 장기요양 보험으로도 이런 그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 회사 소개는 이따가 내용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죠? 예, 저는 그 원래 그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렇게 현장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뭐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를 좀 못 하시는 것들 또 요양원에서 이렇게 튜브로 막 식사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더 식사를 잘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뭐 좀 더 이렇게 좀 즐겁게 행복하게 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사회적 기업을 제가 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 다 잘 하시는 저희 그 도산 아카데미 원장님이 또 저희 회사 또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뭐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자문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원장님 그 사실 이렇게 작년에 원장님 그 얘네집에 원장님이 이제 얘네집이라고 이제 카페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우연히 모임에 가서 원장님의 이제 좀 소개를 해주는 원장님이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청년들에게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는 그런 강의가 있어서 제가 거기 찾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보고 정말 너무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을 사실은 뭐 한지 저희가 10년이 지금 돼 가는데 아직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 원장님 딱 보고 원장님의 그런 그 사회적인 뭐 그동안에 했던 그런 활동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비전 또 뭐 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에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 제가 이렇게 좀 고문으로 제가 좀 해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원장님이 선뜻 이렇게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회사로 고문을 계시고 저도 그 덕에 도산 아카데미에 또 회원으로 제가 들어오고 또 옆에 보시면 이제 또 이 김현정 앞서 이제 강의했던 김현정 박사님도 저희 회사 이제 기술 고문으로 같이 또 도산 아카데미 회원으로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황은미 이사님 또 우리 또 다 같이 도산 아카데미 회원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뭐 이사님들, 복지계 또 이렇게 또 식품 또 이런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2011년에 설립을 했고요. 2013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앞서 이제 영상에 나왔던 연화도 음식이라는 것, 좀 국내에서는 뭐 일품식은 저희 회사 거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가 출시를 했고 또 2017년에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돌봄 특구가 저희 광진구에 있는데 지정이 돼서 영양 돌봄, 어르신 영양 돌봄 서비스 수행 기관으로 또 저희가 선정도 되었습니다. 또 이거를 통해서 2019년에는 저희가 서울형 어르신 영양 케어 서비스 개선 토론회를 서울시 의회에서 또 개최로 좀 진행을 했고 또 작년이죠. 서울시 고령 만성질환자
영양 간편식 지원 시범 사업도 작년 올해 이렇게 2년 연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어르신 식사 배달 전국 자활기업 프랜차이즈 R&D 사업자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 지난 6월에 제1회 고령자 영양돌봄 심포지엄을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산업진흥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으로 한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좀 나름 저희가 이제 고령자 또 어르신들의 식사 또 영양 그리고 어떤 식품 뭐 이런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선도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좀 형성하고 또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영양 관리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으며 또 전문 케어 식품을 좀 저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제가 어르신 배달 도시락도 저희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저희 회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식품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화도움식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뭐 연화도움 소스, 뭐 저염국, 뭐 이런 냉동 건강밥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물류, 뭐 유통, 뭐 식재료부터 또 이제 도시락 배달 서비스까지 뭐 이런 그 유통 물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뭐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이 식사 제공한 거를 다 잘 드시고 또 이분이 식생활 환경이 정말 좋아서 스스로 이렇게 좀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관리를 좀 해드리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저희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저희가 대표적인 이제 뭐 연화식, 뭐 이런 밥, 저염국. 오늘 이제 사실 오늘 여기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요 저염국이랑 요 신제품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집에 가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일본에 그 뉴트리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케어푸드로 뭐 거의 뭐 일본 시장에 한 50%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지금 여기 한국 대표로 있는 분도 우리 도산 아카데미 회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이랑 또 다 같이 우리 아는 사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일본에서 가장 선도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그 기술 지원도 받고 또 제품도 저희가 좀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 박사님이 앞에 얘기할 때 물도 이렇게 좀 점성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또 음식도 이렇게 좀 삼킴이 편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원료가 있는데 이런 원료를 또 저희가 그쪽으로도 좀 수입을 받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에게 이제 뭐 글루코사민이라든지 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필수 영양소들을 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영양 강화 식품도 저희가 좀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유통 시스템도 가지고 수도권 직접 유통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식당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린밥상이라고 저희 회사 1층에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어르신 요새 이제 뭐 공공급식 그 예전에는 이렇게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만 이렇게 그 서울시에서 무료급식 서비스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이제 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했었는데 그 서울시는 좀 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나 이렇게 누가 챙겨주지 않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서비스를 좀 제공해서 이분들이 좀 건강한 노후를 좀 보낼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 아까 시범 사업을 서울시에서 돌봄 특구 시범 사업을 하면서 식당을 만들었고 이 식당에서는 건강하신 분들은 좀 와서 좀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하고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식사를 좀 배달해 드리고
뭐 이런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시초가 돼가지고 지금 뭐 전국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지자체라든지 또 서울시의 돌봄 SOS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지하철 광고 같은데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 돌봄 SOS 식사 서비스 뭐 이런 사업의 모델을 저희가 2017년 사업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25개구에서 좀 뭐 소득 뭐 수준 뭐 중위소득 100% 뭐 되는 분들 저희가 신청하시면은 한 달은 기본적으로 뭐 지자체에서 한 달은 식사 서비스 뭐 해드리고 또 추가로 더 해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같이 자문도 또 우리 김 박사님도 같이 자문을 하고 있고 자문도 해가면서 지금 그 돌봄 SOS 식사 서비스 좀 보편적으로 좀 많은 어르신들이 꼭 뭐 아주 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 지금 2023년 이후에는 뭐 이제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라는 이제 뭐 지역 바우처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은 뭐 중위소득 뭐 130%, 뭐 150%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부담 뭐 15%, 뭐 30% 이래가지고 이용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유료로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국내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 회사도 그런 그 흐름에 맞춰서 전국의 이제 지역 자활센터 이렇게 좀 자활 말 그대로 일자리를 좀 만드는 그런 곳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전국에 이제 이런 식사 어르신들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좀 뭐 프랜차이즈 좀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 회사가 이제 요양원이나 뭐 이런 어르신들 데이케어 센터라고 뭐 이런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 또 위탁급식 또 영양관리 서비스 이런 거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 6월에 이제 고령자 영양돌봄 심포지엄을 진행했어요. 또 여기 또 이제 사진에 보면은 가운데 이제 저희 원장님이 또 요 심포지엄도 이제 그 사회 맡아주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뭐 식사 제공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그 식생활에 대한 스스로 내 식생활 진단도 하고 또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간편하게 좀 요새 얘기하는 뭐 이게 이제 ICT 또 뭐 인공지능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내가 건강하게 영양 관리를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또 스스로 하지 못할 경우는 좀 도우미들이 좀 쉽게 영양 관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ICT와 연결된 그런 사업을 좀 모색하고자 하는 심포지엄이었고요. 이번 행사가 좀 잘 진행이 돼서 저희가 그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내년에 좀 시범 사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노인 뭐 영양 돌봄을 하는 어떤 데이터 그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이런 그 마케팅 전략으로 이제 세 가지 크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 유통망을 좀 해보자. 그래서 사실 그 지금 뭐 우리나라 어르신들 뭐 물론 이제 먼저 또 이렇게 또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또 역으로 지금 해외에 이제 저희 이민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민자분들이 되게 많고 1세대 분들 되게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있는 요양원을 가면 그 음식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먹기가 힘들고 먹는 거에 대한 이제 또 고향의 맛, 향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 또 도전 아카데미 회원으로 있는 우리 김세진 우리 또 회원들도 자리에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해외에 또 수출을 그 세계 한인 무역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우리 동포들에게 좀 제품을 좀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저희가 뭐 병원협회, 뭐 노인복지사협회 이런 데들을 연결을 하고 또 뭐 마켓컬리, 뭐 열린밥상, 뭐 시니어푸드 리빙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품을 좀 판매하고 또 저희 사업을 좀 효반이라는 이제 브랜드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현재 작년까지 이제 고령식 제품도 만들고 실제 유통도 하고 지역 돌봄 어르신 도시락도 하고 식생활 진단도 이렇게 하는 툴도 만들고 이제 해서 올해 뭐 이제 뭐 이런 그 판로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또 신제품도 저희가 또 더 출시를 하고 최근에 저희가 고령자 식사 돌봄 뭐 코디라고 그래서 이런 민간 자격증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푸드 리빙랩이라는 또 협동조합을 저희가 건국대학교랑 같이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니어 푸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 시장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오늘도 이제 우리 회원분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시니어 푸드 어떤 건지 또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굳이 내가 시니어 푸드라는 걸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더 유지하기 위한 이런 그 뭐 노화를 예방하는 푸드부터 시작해서 뭐 치매가 왔을 때 치매가 온 분들은 어떻게 좀 식사를 해야 되는가, 치매 좀 예방하는 어떤 식품이 있을까,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제품들이 나올 텐데요. 이런 제품들이 나왔을 때 실제로 최종 유저,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좀 먹어도 보고 사용성 평가도 해보고 뭐 이게 좋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빙랩을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좀 그러면은 내가 좀 뭐 60대를 대표해서 70대를 대표해서 그런 거 내가 한번 좀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기회 되면 저희가 도전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또 한번 그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 어르신들 영양 돌봄, 뭐 커머스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해보려는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 이제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신 게 있으세요? 질문을 지금 조건에 대해 질문인데요. 이거 하나씩 할까? 네, 요거랑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고 네, 질문에 좀 답하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좀 질문에서 연화기능 마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했습니다. 예, 제가 예측하건대 아마도 이 삼킴에 대해서 어떤 마비가 왔다는 것은 결국은 뭐 뇌졸중이거나 이 기능이 저하됐다는 거죠. 그래서 연화 장애까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애가 오게 되면 이 꿀꺽하는 기능도 없고요. 그래서 이 목으로서의 뭔가 액상도 모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장성호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콧줄로 하는 거는 그래도 구강을 통해서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관이 경장이 경관이 되죠. 경관이 되겠죠. 그래서
주사로서. 근데 최근에는 그 일부이지만 그 부분에서는 제가 깊이는 답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부분만 먼저 할게요. 저희 언니가 루겔릭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루겔릭으로 인한 좋은 질문. 제가 4년 전에 그 한양대에서 이 루겔릭 환자에 대한 학회가 한 10년 있을 때 저를 이제 강연으로 부른 이유가 의사 선생님들께서 학회를 10년 동안 루겔릭 환자를 통해서 매년 이제 발표를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루겔릭이란 결국은 근육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과 좀 다른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필요한 음식은 근육이 좋은 음식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닭 가슴살, 그리고 견과류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루겔릭 환자는 견과류를 씹을 수가 없죠. 그래서의 문제였죠. 그럼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럴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3단계 중에서 좀 갈아서나 어떤 삼킴이 계속 그 음식의 이 기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일반적인 식사보다는 좀 부드럽게 한다거나 말씀하신 견과류 같은 거는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좀 부드럽게 요즘은 아몬드 주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영양 성분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슴살 퍽퍽한 것들은 좀 다른 형태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에 특히 이제 단계 중에 혀로 웃기는 단계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루겔릭 환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혹시 더 깊이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께. 네, 할머니께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보내주시죠.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호주 가이드라인도 그렇지만 뭐 어르신들의 음식을 제가 회사에서 쇼크였던 게 아이들 이유식과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르신들은 이미 향수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억하고 있는 거를 못 먹었을 때는 아예 안 먹게 됩니다. 제가 한번 기사를 썼는데 일본에서 그 어른이 되면 죽더라도 나는 안 먹겠다. 아니면 일본에 신년이 되면 떡을 드시고 돌아가세요. 떡을 왜 드시냐면 우리 이렇게 찹쌀떡이 늘어나죠. 오래 사시기 위해서 찹쌀떡을 드시는데 돌아가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위험한 건데 내가 먹었던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먹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 맛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도 마찬가지로 뇌졸중 마비 증상인 줄 알았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 답하고요. 대표님 여기 질문 중에 중간에 또 있네요. 제가 팔꿈치 운동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힘이 생각외로 많이 드네요. 예, 오늘 많이 힘이 드셨다면 내일이면 또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연말 이 정도로 전달됐습니다. 처음에는 병명. 네.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더 없나요? 어느 정도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에게 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질문하고 싶습니다. 소관 이 제품을 보면 5개월이던데 방부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아직 식품 이제 말씀드리면 레토르트라는 현상 우리가 조사하면은 뭔가를 넣어야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열은 가열하면 몇 도죠? 가열이란 여러분들 예, 물은 100이죠. 음식을 사면 뭐 105도, 6도입니다. 이거는 압력을 조금 넣어서 121도의 그 온도가 됩니다. 결국은 멸균 형태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레토르트를 한다는 거는 열을 더 강하게 해서 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솔직히 5개월이라는 거는 맛의 품질이 조금 변화가 오기 때문에지 안전한 것으로 5개월입니다. 상온으로. 그래서 이제까지 없었던 기술인데 냉장으로 레토르트가 있는 거는 우리가 위험성 때문에 냉장으로 유통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제가 조사해 보면 냉장은 뭔가 아무것도 안 넣은 것 같고 상온은 뭔가 넣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레토르트는 기술력이 더 있는 것이 상온입니다. 어렵습니다.
질문.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목표는 5개월이 아니라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7개월, 8개월, 1년까지인데 이 특수 제품이 참 내용물은 우리가 쉽게 죽을 끓이는 거지만 기술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어서 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선을 받거나 보관을 잘못하면 올해도 5개월이 아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5개월입니다. 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실온과 상온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온 보관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35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상온은 뭐 40도, 우리가 캔 같은 거는 비스페놀이라고 걱정하시는데 제일 안전하긴 해요. 10년, 20년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실온 보관에 5개월 정도로만 안정하는데 더 솔직히 한 7, 8개월까지는 안전합니다. 네. 제 질문한 의도가 네. 유아용품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네네. 식품 쪽으로 아무래도 트렌드가 가고 있는데 네네. 그거와 뭔가 연계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정확한 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연구했는데요. 이유식의 이미지가 뭔가 첨가했다. 인식 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질문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시는 요약을 하고 계셔야 네. 네. 휴먼을 찾았다는데 휴먼에 보다 보니까 그 반찬이 거의 없잖아요. 시기도 그렇고 휴먼 속에 우리가 다 몸에 잘 합치는 영양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영양분이 또 플라스틱 다 들어가 있는 또 부족할 때는 어떻게 또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것이 예, 이제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방금 질문을 주셨는데 그 효반에 영양소가 다 골고루 들어서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제 여쭤보 그 현장에서 지금 질문 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 어르신이 그 필요한 뭐 영양과 그 영양소가 아주 필수적인 기본적인 게 있고 또 어르신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뭐 어떤 활동의 양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는 조금 경우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그 연화식 그 연화도 음식으로 만든 효반은 사실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그 식사 또 특히나 이제 탄수화물군과 또 저희가 일부러 비타민, 미네랄을 첨가했고요. 또 단백질도 저희가 일부 좀 보강을 해서 만들어진 좀 이렇게 약간 활동량이 좀 없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뭐 한 끼에도 이제 칼로리가 뭐 지금 한 그 아까 300g짜리 저희가 지금 사실 나눠드린 거는 300g에 뭐 250 이상 칼로리가 저희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뭐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그 죽 같은 거 이제 그냥 죽으로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뭐 동원죽이라든지 뭐 비비고 죽이라든지 뭐 이런 죽들이 있어요. 그런 죽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 예를 들면 그램 대비 칼로리가 한 뭐 예를 들면 300g이다. 그러면 한 2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흰죽 같은 경우 집에서 막 흰죽을 드시면은 뭐 300g인데 150칼로리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았을 때 좀 이렇게 죽이라든가 이렇게 좀 죽을 많이 드세요. 그 아까 이제 막 이 영상 같은 것도 막 죽을 많이 드시는데 죽 중에서 특히나 좀 물이 많은 죽들이 있어요. 그런 죽들은 아까 이게 살에 들림이 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리고 좀 칼로리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그런 죽인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효반 그 연화식 죽은 칼로리도 높고 다 이렇게 일정한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식사를 하실 때도 편안하게 살에 들림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새끼를 활동을 하지 않는 그 고령자라고 가정을 하고 새끼 판치 복용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요양원에 그 지금 방금 얘기는 그 활동이 별로 없는 분들,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이제
계신 분들은 그것만 3개 드셔도 괜찮으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똑같이 박사님도, 질문을 효반 내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하신 죽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위주의 죽인데요. 가능한 밸런스 있게 만들었지만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제일 중요한 단백질 부분이나 반찬들을 같이 단백질과 같이 요즘 단백질 음료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새끼를 드시게 되면 이것만 드시면은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재 어르신들 밥에 물 말아 드시는 것보다는 2배 이상의 영양소는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효과를 높이시려면 이 식사와 간식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영양 공급, 단백질 음료거나 젤리나 이런 것들 같이 드시면 더 이 밸런스 있는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령자용 식품 사업의 전망은 어떤지요? 20년 전부터 들어본 얘기인데요. 이제 사업은 이제 시작이고요. 국가에서도 여기 대표님도 그렇지만 사업의 전망은 밝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혼선의 시기입니다. 근데 많은 니즈들이 어르신들이 이런 거 원해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가 외국을 따라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말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처럼 나 이런 거 해줘 라고 소리가 나오면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일본이랑 비교했어요. 네. 연화식을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하는지요? 원래 연화식을 시작하면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들이 젤리부터 연화식, 그 다음에 일상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연화식을 먹는 겁니다. 저는 단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위해서 일반식도 드시게 하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도 식사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연화식만 계속 드시는 것보다 그 다음 단계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또 얘기 들으면 튜브로 식사 콧줄이라 그러죠. 콧줄로 이제 식사하는 분들 이렇게 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좀 요양병원 이렇게 잘하는데 사실은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렇게 지금 장기 요양보험을 시작한 그런 나라의 요양원에 가보면 콧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실제로 콧줄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 단기간 한 달 정도만 콧줄을 하고 계속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할 때 먹는 식사가 이제 연화식, 연화도움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코로 이렇게 콧줄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데에도 연화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놀랬던 게 콧줄을 하시고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예 뇌졸중에 기억이 없는 분들을 1년 동안 훈련시켜서 일반 식사를 하게 합니다. 인간이란 뇌가 있어서 태양을 보고 하면 조금씩 식사 입에 뭔가를 넣어주면 훈련돼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식을 하게 된 이유는 계속 연화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일반식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양원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일본 법에서는 이제 한 달까지 2달이라고 딱 명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몇 개월, 한두 달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코로 넣으면 입 안이 어떻게 되죠? 드라이 마우스, 침이 말라지게 되고요. 이 구강 자체가 건조해집니다. 그런 병까지 같이 오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왜냐? 일반식 들이다가 살에 걸리고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그렇게 조절하지 않고 그냥 경관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연화식은 경관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참 슬픈 얘기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네. 일본의 경우는요, 네. 노인 건강 관리사, 식사 관리사, 피부 관리사 다 전문 분야가 다 맞습니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양보호사업본이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 식사 도구 코디 양식 잘 네. 한번 해보려고
그 시선에 보면 노예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 예, 방금 예, 우리 여기 현장에서 우리 네. 회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일본에 이렇게 좀 자주 가시면은 뭐 고령자 뭐 식사관리사, 뭐 피부관리사, 뭐 이런 그 전문적인 관리사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에는 현재 요양보호사밖에 없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다 해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저희 회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식사돌봄 코디 뭐 요 양성하는 사업이 좀 더 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서 좀 많은 곳에 이렇게 좀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